김준 선배도 사실 우원식 의장 네. 사실은 뭐 식사도 해보고 얘기도 나눠보셨을 거 아닙니까? 어떤 인상 받았습니까? 저는 2010년대 초중반 이때 잠깐 민주당 담당을 했을 때 그때 만났는데 사실 좀 기억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기억이 없는 건지 그래서 딴 후배들한테 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후배들도 사실 좀 기억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도 사실 당연히 밥을 먹었고 다 해봤는데 묘하게 기억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보통 우리가 기자들이 원하는 그 얘기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음습하거나 개략적인 것들을 원하는데 우원식의 입에선 그런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그렇게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니 내가 저분을 안 지는 좀 됐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정치부장을 할 때 원내대표를 하셔서 회사에 한번 인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인사를 하고 그게 마지막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분은 좋은 분 뭐 이런 건 있는데 막 강력하게 정치적으로 뭘 했던 건 기억이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당을 떠난 다음 그 열린우리당 쪽 출입 안 한 다음에 을지로위원회 할 때 좀 존재감을 보이셨는데 그때는 또 제가 있질 않았으니까 근데 보면은 그 정치적으로 뭐 센 발언 같은 거는 잘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평화로운 세상에서 네. 그래서 기억에 좀 덜 남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 할 때는 자리가 맡은 자리가 있으니까 그 역할을 했을 것인데도 안 나는 거는 그냥 본인이 아무튼 격한 발언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논란을 일으키는 발언들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지금 추측성 발언을 좀 저도 그 해봅니다. 후배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약간 뭐 기본적 성격은 되게 좋으시고 털털한 그렇죠. 성격인데 노잼이다라는 말은 노잼이다. 되게 공통적으로 이게 아마 아까 뭐 이용욱 기자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른바 GT계 애들이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노잼이죠. 노잼이죠. 진지하고 그 아까 뭐 아, 이인영 의원 이야기했지만 세미나 진짜 열리고 밥 이인영 의원 먹는데. 정말 노잼이고요. 우원식 의장 그 정도는 아니고 재밌는 사람도 있어요. 그 누구냐면 여기서 실명을 얘기하겠습니다. 저 김원희 의원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어요. 입담이 좋으시고. 제가 사석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기동민 전 의원도 엄청 재밌고요. 거기도 입담 좋으시죠. 좋죠. 그리고 이제 김원희 의원 재밌습니다. 한번 초청해서 근데 뭐 이제 후배들이 봤을 때는 이제 뭐 최근 10년간의 모습 정도를 봤을 거니까 그 후배들이 봤을 때는 이제 약간 존재감이 아까 이용욱 기자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2017년에 원내대표 당선 그러니까 그때 한 1년 정도 한 거 빼놓고 그 이후에 사실은 좀 정치적으로 크게 성장할 기회들을 얻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2020년 정기 전당대회 때 당대표 출마를 고민한다고 이렇게 약간 하다가 당시에 이제 이낙연 김부겸 나오니까 자기 안 나오겠다고 접고 2021년 재보궐 선거 패배 후에 이제 민주당에서 다시 조기 전대에 있을 때 당대표 후보로 출마를 했죠. 했는데 당시 이제 송영길, 홍영표 이 두 사람이 맞붙으면서 이제 3위로 밀려나가지고 그래서 그때 막 그 이후에 이제 행보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 당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5선 도전할 때 이게 자칫하면 5선도 위험해. 왜냐면 그 당시 이제 지역구인 노원구가 그렇죠. 이제 사실은 민주당 텃밭이기 때문에 합쳐지는 상황이 생겼는데 상대 쪽도 그쪽도 이제 재선 의원이 이래서 어떻게 되느냐 뭐 이래서 뭔가 이렇게 정치 행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우 의장이 이제 2024년 국회의장 출마하면서 방향을 틀어가지고 오히려 이게 이제 뭐 좀 있다가 보면 이제 그렇죠. 역전 인생이 됐다 뭐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아니 정말 역전 인생이 된 게 2024년 12월 3일에 우원식 의장은 과감하게 월담을 결행했고 그 모습이 지금 국민들 뇌리에는 완벽하게 각인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상당히 좀 우원식 의원이 역시 좀 진중하고 이런데 빛을 발한다 했는데 행보를 한번 돌아보면 이게 정치적 리더십이라기보다는 자기가 헌법을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헌법 77호 저도 이제 윤석열 때문에 헌법을 보게 되는데 보면 이제 대통령이 계엄을 하면은 국회에 통고를 해야 되고 국회는 이제 제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윤석열이 불법 계엄에 대해서 통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 의장이 당시 뭐라고 하냐면 헌법상 통고가 없으면 국회가 계엄을 검토 통제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다 이런 논리로 해서 헌정질서 침해다 이래가지고 비상계엄 선포라는 그 긴급 상황이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을 근거로 뭐 의장 직권에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본회의 소집하고요. 그리고 이제 본회의 소집한 다음에 그 국회 그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을 하고 통과를 시키는 과정에서도 보면 서두르지 않잖아요. 150명이 왔는데도 굉장히 차분하게 했죠. 네. 차분하게 오고 좀 더 기다렸다가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야당 의원도 좀 들어오고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18명인가 표결에 참여를 했잖아요. 사실 좀 더 일찍 할 수 있었는데 야당 의원들이 들어옴으로써 어떤 그 법적으로 시비를 차단하는 정당성이 더 정당성을 더 부여되고. 부여되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결 직후에 저는 메시지도 인상적이었는데 이제 비상계엄 해제해야 한다. 뭐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란다.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제 국회가 기능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질서가 작동하고 있다. 이런 신호를 이제 국내외에도 보내고 뭐 금융시장에도 보내고 이제 해외에 대해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그래서 우원식 의원은 좀 제가 다시 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주 아닌 게 아니고 실제로 그날 당일에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 다수가 의장 왜 빨리 처리 안 하냐 이렇게 많이 했다는데 우원식 의장이 사후 수료를 보면은 그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다는 거고 그분이 계엄 1년을 맞아가지고 쓴 책의 제목이 재밌는 게 월담했잖아요. 넘고 넘어예요. 넘고 넘어라는 책인데 그 책을 제가 봤더니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악을 행하는 자는 선을 행하는 자의 작은 흠결을 확대해서 너도 나와 같아라고 호도하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다. 그랬기 때문에 차분하게 했다는 거예요. 정당성을 부여하고 절차적으로 천천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계엄 해제하고 탄핵 소추하는 그 과정에서 일련의 이제 과정에서도 보면은 약간 좀 밖에 나가서 시위를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걸 되게 차분한 대응을 끝까지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이 절차적 과정, 민주주의의 프레임 안으로 이제 끌어들이면서 이 관계를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돋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준비를 하면서 여당 쪽에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그 이랬다고 해요. 우원식 의장이 이제 탄핵을 하면서 나갈 때 준비를 하고 나가잖아요. 근데 그 공간에서 나가는데 사모가 무서워서 문을 다 잠궜다. 그리고 이제 집이 언제 들어갈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공관문을 다 걸어 잠궜다고 하고 나중에 이제 주변에 한 얘기는 내가 만약 잡혀가면 바로 직결로 보낼 수는 그렇겠죠. 없으니까 예. 뭐 주변을 다 파서 어떤 식으로든 파렴치범을 만들고 뭐 그래서 자기만이 아니고 모든 국회의원들을 다 그렇게 엮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좀 들은 게 그럼 우원식 의장은 계엄을 알고 있었나 그래서 크게 믿지는 않았는데 이제 박선원 의원이니 뭐 김병주 의원, 김민석 의원이 계엄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국회 사무총장이 지금 김민기 의원이시죠, 전 의원. 네. 근데 이분이 굉장히 꼼꼼하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국회 정보위 출신이라 이거 허투루 듣지 않고 본인이 챙겨서 보고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보고를 하고 그래서 참모진이 관련 보고도 하고 이래서 인진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그걸 얼마나 믿었는지는 모르겠고. 근데 실제로 그 김민기 의원 그 사무총장 얘기했지만 김민기 사무총장이 사실 그 뭐 정보기도 했지만 이분이 이제 특공여단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특공여단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평소부터 이제 계엄 가능성도 경고를 했고 실제로 이제 아까 뭐 이용 기자 얘기했듯이 계엄 시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의장하고 이제 회의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아까 이용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회의하는 거하고 실제로 이렇게 일어났을 때 대응하는 건 대응하는 완전 건 다른 다르죠. 문제죠. 아마 예. 본인이 그렇게 알고 있었더라도 되게 살뜰렸지 않았을까. 그 와중에 자기가 이렇게 차분하게 진행하는 걸 보면 이게 웬만한 사람 아니고는 내공이 아니면 예, 진짜. 그런 생각이 예. 들고 그리고 이제 우의장이 그때 뭐 그 상황도 되게 긴박하면서 그 나중에 뭐 수리한 걸 보니까 그때 이제 왜 그 빨리 표결 안 하냐고 의원들이 막 항의하고 심지어 뭐 그때 욕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지켜보는 예. 저희들도 우의장 보고 아이 저 왜 안 하고 있냐고 막 빨리빨리 화를 해야지. 냈을 때. 예. 근데 이제 본인은 이제 절차적인 부분들을 하나라도 이렇게 어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그 당시에 본인한테 본인이 뭐 평생 들을 욕을 다 들어먹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 결단이 그러니까 판단이 맞았다는 게 그 윤석열이 지금 이제 재판 과정에서 보면 조금이라도 뭔가 법적인 빈틈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든지 들어와요. 해주고 물고 들어와가지고 들어와서. 이른바 예. 법기술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 조금이라도 만약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당장 윤석열 아마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거부했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 향후 이후 조사 과정에서 보면 이제 윤석열이 국회 계엄 해제 결의한 이후에 법전을 한창 뒤져봤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 혹시 뭐 틀린 게 없나 싶어가지고 그런 걸 보면 우 의장 판단이 되게 맞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원식 의장이 가장 잘한 게 뭐냐면은 본회의장 상황을 CCTV로 촬영해서 외부에 송출한 겁니다. 그걸 했기 때문에 계엄군이 문을 부수고 못 들어간 거예요. 그 장면을 모든 국민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대한 결정이었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던 근간이 되는 요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여하간 이래놓고 보니까 전반기 국회의장 잘 뽑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런데 그 앞에 연원을 따져보면 정말로 추미애 그 의원과 피 튀기는 승부 끝에 신승을 했거든요. 그때 저희가 한번 다뤘었는데 이거 이제 말을 잘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이제 워낙에 이제 당원들이 저기 민주당 당원분들이 다수가 이제 추미애
의원을 좀 지지하는 세력이 강했던 것 같은데 이 국회의장을 뽑는 거는 사실 의원들 투표로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좀 추미애 의원이 워낙 좀 강하시고 그러니까 의원들 사이에 반감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추미애 의원이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나중에 우원식 의장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그때 제가 회의에서 우리 방송에서 네.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법무부 장관 하시는 정성호 의원께서 그 본인이 처음에 국회의장을 나가려다 드롭을 하시면서 그 민평년 회의에 한번 참석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이렇게 국회에 대한 격리하고 있는데 정성호 의원이 옆에 서 있어요. 같이. 그리고 원래 정성호 의원은 민평년에 가시는 분이 아닌데 그 자체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대통령의 마음이 추 의원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의원들은 자기 이제 그 개인적 기호에 따라서 많이 그렇죠. 움직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변이 일어난 거죠. 보니까 나중에 뭐 9표 정도 차이가 났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 우 의원이 사실 그때는 좀 개인적 개인기와 뭐 일부 좀 반감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여하튼 뭐 다른 분이 돼서 다음에 어떻게 됐어 이런 건 아니지만 의원은 그 당시에 좀 욕을 많이 들으셨는데 이 내란 대처 과정에서 너무나 침착하고 진중하게 맞아요. 잘 하셨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이제 덮지 않았나 그런 이전의 논란들을.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국민들이 그냥 먼발치에서 보는 것과 의원들이 같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보는 모습이 다른데 우원식 의원은 원내대표를 했죠. 추미애 의원은 원내대표를 도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력은 없습니다. 대신 당대표는 했죠. 우원식은 당대표는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원들 사이에 선거를 뽑는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관측과 달리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 여하간 국회의장을 마치고 나면 우원식 의장은 뭘 해야 되는 걸까요, 이제? 전례를 보면 국회의장이 사실 이제 의원직의 뭐 마지막이잖아요. 정도. 예. 의장을 마치면 남은 이제 의원 임기 끝내고 통상 이제 정계를 뭐 은퇴 정도는 아니지만 그 이후에 딱히 뭐 활동을 안 하면서 이른바 이 원로로서의 역할들을 통상 해왔잖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이게 우 의장이 아마 이 남은 임기 동안에도 이제 이른바 제2의 윤석열 막기 위한 제도 개혁 뭐 이런 쪽에다 노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이제 계엄 과정에서 이제 좀 이른바 이제 인기를 좀 얻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뭐 가장 신뢰받는 정치인 1위에 오르기도 맞아요. 하고 네. 약간 대권 후보 이런 데도 잠깐 이름이 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뭐 MZ 세대들한테서는 그 당시에 막 이 감정을 담아 가지고 이렇게 의사봉 두드리는 걸 보고 뭐 이제 뭐 국회 토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약간 좀 약간 친근한 이미지도 얻었는데 과연 이제 그 이후에 뭐 정치가 생물이니까 뭐라고 제가 단언할 수 없지만 대선에 도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근데 주위에 보면 이제 반짝 인기에 현혹돼 가지고 이제 도전했다가 인생 망친 인사들도 흔히 많이 봤고 지금 약간 그런 관례가 조금 깨진 측면이 있는데 이른바 이제 입법부 수장을 했던 사람이 과연 이제 행정부 수장까지 도전한 선례가 과연 지금까지 그러니까요. 없었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그 여론까지 감안해서 우 의장이 다음 스텝을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하나 드리면 같은 얘기인데요. 일단 국회의장 하면 그게 마지막인데 그 이후에도 노리셨던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러다 이제 결국은 못 하셨죠. 근데 욕은 이제 욕 먹고 못 했는데 그쪽에 알아보니 더 할 이제 원래대로 그거를 뭐 어긋나게 할 생각은 없는 것 그렇구나. 같고 네. 다만 뭐 현장에 보면 지금도 뭐 현장 민원인의 날 이런 거 하는데 그거 자체가 또 나오려는 의지로 보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게 아니다. 이게 국회의원은 현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후배들한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 의원이 한 다음에 다른 후배 의원들이 많이 따라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선 같은 경우는 뭐 정치인의 꿈이니까. 그렇죠. 뭐 그래서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그건 알아서 생각을 하시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걸 봐서는 뭐 만약에 지지율이 잘 나오고 뭐 본인이 하면은 본인이 지지율이 딱 나오고 뭐 국민적 요구나 당의 요구가 있으면 나오겠지만 우 의원 스타일을 봐서 그렇게 막 안 나오는 걸 무리해서 할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원식 의장이 사실은 개헌을 일찌감치 이제 지난 대선 레이스 때도 던졌다가 거두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물론 본인 의장 임기 중에 개헌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남은 국회 여정을 아마도 개헌을 하는데 굉장히 힘을 기울일 것 그게 같아요. 그렇다고 예.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걸 이전 국회의장이나 뭐 이렇게 알아보면 의장이 되면 개헌병에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국가적 막 책무라고 생각을 하게 된대요. 그렇죠. 또 입법부에서 할 수 네. 있는 게 또 그러니까, 그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나라를 위해서 꼭 해야 된다는 어떤 본인의 그러니까 사명감, 개헌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야를 가리지 않아요. 이전에 그 아니 맞아요. 예. 국민의힘 쪽에서 정의화 의장도 보면은 약간 개헌. 근데 그분도 좀 중도적인 측면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 보면은 개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때 우 의장이 좀 비판 많이 받았잖아요. 내란 청산이 먼저인데 웬 개헌이냐 그러면서. 근데 그 이제 개헌병. 아니 지금 보니까 벌써 지금 민주당은 하반기 국회의장 레이스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주요 후보가 박지원, 조정식, 김태년인데 벌써 어디는 여론조사 결과도 내놓고 이게 또 지방선거보다 빠른 내년 5월에 선출을 하기 때문에 이게 또 굉장히 이렇게 시금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벌써부터 난리라는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서